여보세요. 아, 송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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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송출했습니다. 이 집 제가 볼 때는 한 50년 됐네요. 좀 오래된 집이긴 해요. 저희가 산 것도 20년은 살았고, 오, 20년 사셨어요? 네, 20년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20년 정도? 네. 내가 초등학교 때 봤던 학교 창문이다. 학교 창문. 일단 집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저랑 동생들이랑 잠을 자는 방이에요. 그럼 이제 좁은 이 마루를 지나면 문제가 되는 이 드레스룸? 지금은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는 이 드레스룸이 나와요. 네. 이 드레스룸 옆에 부엌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여기 전구가 귀신 나오는 그거. 네. 전구를 갈아야 되는데 네, 괜찮아요. 네, 이런 분위기 네. 저희 좋아합니다. 일단 여기 부엌을 이렇게 지나면은 여기 창고방이 또 있어요. 창고방이 좀 더러운데 일단 창고방은 이렇고 이거는 더러운 정도가 아닌데요? 그냥 안 네. 쓰는 물건들 그냥 대충 둬가지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문으로 나가면 또 지하실이 하나 나오는데 그 지하실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사연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가스밸브 확인만 한 번만 해주세요. 안 그래도 아까 앞에 분들 보고서는 한번 확인했는데 꺼 있었더라고요. 꺼져 있었어요. 그렇죠? 자신감. 깜빡이 게 아니라 좋아요. 네. 꺼져 있었어요. 항상 잠그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을 주로 자는데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저기 약간 검은 부분? 저런 부분에 좀 곰팡이가 잘 쓴다 정도? 저렇게 창문이 크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잠을 자는데 악몽을 좀 제가 좀 잘 꾸더라고요. 근데 악몽 내용이 그냥 악몽 내용이 아니라 어머님이 막내 동생을 죽이려 하는 꿈이나 아니면은 악령이 막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하여튼 막내 동생하고 관련된 그런 꿈들만 꿨었어요. 여기에서 잠을 자는데 그거 외에는 크게 다른 악몽은 별로 안 꾸었었고 그리고 이제 잠잘 때 간혹 이제 발자국 소리 들리는 거? 이쪽 여기 마루 쪽 여기 이렇게로 누군가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그냥 고양이가 지나가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남자친구도 같이 잠을 잘 때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했었어요. 같이 잤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가족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아니, 말 안 더듬으셔도 돼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네. 물어본 거예요. 말 굉장히 더듬으시네. 참, 진짜. 네. 그냥 물어본 건데. 네. 네네네. 가족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네네네. 네, 제 남자친구가 저희 집 사정을 듣고서는 집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집을 한번 봐주면서 잠도 같이 자고 그래서 이쪽에서 좀 잠을 좀 잤었는데 저희 집에서 가장 문제가 네? 남자친구 무당이에요. 무당이 아니라 남자친구도 약간 같은 계열의 종사자이다 보니까 그런 쪽을 좀 예민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 쪽. 예술 쪽. 네, 예술 쪽이라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겠다 하고 오신 거였구나.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저희 가족들이랑 인사도 하고 이럴 겸 해가지고 왔었었는데 이 핑계로 왔네요. 이제 여기 방이 이제 옛날 이야기부터 하자면 저희 막내 동생이 유독 여기 방에서 가위를 좀 자주 늘렸었어요. 제 셋째 동생이 친구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 친구가 여기에서 잠을 자다가 난생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어떤 남자애가 가는 그런 꿈을 꿨었다. 가위에 눌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난생 처음으로 여기에서 가위에 눌리기는 했었어요. 약간 화면이 좀 빨개지면서 빨간 노이즈 낀 화면이 되면서 머리 풀어헤친 여자가 나타나는 걸 저는 본 적이 있긴 해요. 근데 그냥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여기 방에서 제가 이제 옷을 갈아입으면서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방금 뭐라 그랬어? 이래가지고 뭐가? 이랬더니 너 지금 방금 뭐라 그랬냐고 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막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 큰 방에서 통화를 할 때도 남자친구가 여자들 떠드는 소리 들었다고. 저 죄송한데 네. 뒤로 한 발자국만 가서 망할이라고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망할. 네.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명확하게 들렸었다고. 이제 막내 동생이 여기 안방에서 그분이신가? 메일 진짜 길게 보내신 분? 네, 저 메일을 길게 보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네, 저희 동생을 좀 살려달라고 보냈어요. 아, 이분 네. 사연 되게 심각한 거야. 일단 네. 사연을 네, 들어봐야죠. 일단 얘기해 보세요. 네. 이제 3월 달에 괜찮아, 괜찮아. 아, 그 진짜 동-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요. 심호흡하고. 네. 그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머님 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때부터 막내 동생이 조금 이상했었어요. 뭔가 이상한 혼잣말을 계속하고 어떤 도사님 말 같은 거를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혼잣말을 하느냐 하지 마라. 약간 그건 저희는 좀 정신적인 문제라고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막내 동생이 알겠다라고 하고서는 이제 그 3월 10일 날 기일 날에 어머님 기일에 추모원을 안 가겠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추모원에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몇 주가 지나니까 조금 이상한 증상들이 일어나다가 (3월 23일에) 좀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막내 동생이랑 셋째 동생이랑 여기 앉아서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밤 10시쯤 되어서 얘가 갑자기 치킨을 뼈까지 계속 먹더래요. 그래서 셋째 동생이 왜 뼈까지 먹어? 야, 너 지금 뼈까지 먹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내 동생이 알았어. 이러더니 잠시 후에 쓰레기통에 있던 치킨 뼈를 막 주워서 먹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셋째 동생이 너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네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혼내키고 좀 정신줄을 잡고 있어라. 라고 해서 막내 동생이 알겠어. 라고 하고서는 정신줄을 혼자서 잡으려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는 잠에 들었고 제 남자친구도 같이 있었고 셋째 동생도 제 남자친구랑 같이 이제 저쪽 드레스룸에 있었는데 갑자기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방에서 그 막내 동생 와서 한 새벽 3시, 4시? 그때쯤부터 얘가 갑자기 으악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남자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하더래요. 남자 목소리를 막 뭐라고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또 할머니 목소리 또 중얼중얼거리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그런 곤지암에서 나오는 그 주문을 빠르게 외우는 듯한 소리? 그런 소리를 갑자기 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동생이랑 남자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너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정신 차려봐라. 이랬는데 얘가 인격이 없는 것처럼 눈동자가 좀 흐리멍텅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막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 그러면 여기 집 말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더 편하냐? 다른 집에 왜냐면 여기 집이 어머님이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이쪽 부근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막내 동생이 그래서 왠지 어머님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집에 있지 말고 그러면 너 다른 집에 가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동생이 알겠어 하더니 이 고양이를 이제 만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만지려고 하는데 이 고양이를 만지려는 움직임이 원래 보통은 이렇게 만지는데 동생이 고양이를 만지려는 움직임이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겨우겨우 만지는? 고양이를 그렇게 겨우겨우 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동생을 다른 집으로 보냈었어요. 그러고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잡을 수 있는 점집에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점집에를 데려갔었어요. 이제 그분이 일단 정신병인지 귀신 들림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종을 몇 번 울리고 향을 가져다가 이제 제 동생한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눈 앞에다가 향을 이렇게 갖다 댔었는데 눈동자가 계속 뒤집어 까지면서 손이 막 이렇게 구부러지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구부러지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보시고서는 그 무당분이 지금 이거 반빙의 상태다. 저 눈동자가 뒤집어 까지는 건 귀신들이고 손이 구부러지는 거는 그 막내 동생 인격에 하려고 하는 행동이다. 반빙의 상태인데 혹시 추모원이 기독교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지금 기독교 그 추모원에 안치되어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기도하는 3명이 붙었다고. 근데 한 명의 여자애가 오래되었는데 그 여자애가 원인이라고 이렇게 된 원인이라고. 그 여자애는 안수기도 받다 죽은 애인데 이거 되게 오래됐는데 왜 여태까지 너네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제서야 왔냐고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떠올렸는데 막내 동생이 20살 때부터 사이비 종교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비 종교에서 약간 좀 다중인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본인 인격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무당분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저희 이제 동생이 인격을 되찾았다 이랬더니 무당분이 하시는 말이 지금 근데 이 귀신들에게서 기도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린다고 이거 저희가 처리를 하려면은 이상하게 엮이는 게 많아서 차라리 기독교 쪽으로 푸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은사가 있다는 목사님도 찾아보고 그리고 퇴마 의식이 가능하다는 신부님도 죄다 찾아서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도 그게 가능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갔던 점집에서는 기독교적으로 풀으라고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종교로라도 좀 눌러보려고 애를 성당에 가라고 많이 푸시를 하긴 했는데 그 최근에 방송에 종교령이신 분 증상이 좀 똑같아요. 화를 되게 일단 잘 내요. 그래서 성당에 가라. 그 약 먹은 거 매일매일 먹은 거 우리한테 말로 먹었다라고만 말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날 진짜 갑자기 너무 심하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들 다 필요 없다고 언니들 도움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이런 식으로 화를 내가지고 저도 화가 나가지고 좀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좀 끊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 그래서 그 최근 그 종교령 방송을 보고서는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디 상처 같은 게 좀 나냐 했더니 이유 없는 상처도 계속 나고 환청도 계속 듣고 좀 힘들다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머님이 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 1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정신분열 좀 똑같이 있으셨어요. 환청 듣고 환시 보고 환각 그러니까 막 감각으로 느끼시면서 막 뱀의 영혼이 여기에서 막 오니까 너희들한테 뱀의 영혼이나 귀신들이 너희들을 더럽히려고 하니까 상주하고 계시면서 막 그냥 칼을 허공에다가 휘두르시고 그러니까 왠지 소리 지르시고 어머니랑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 저도 이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막내 동생의 말로는 엄마가 귀신들이 우리한테 오려고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본인의 몸에다가 귀신들을 묶어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님한테 붙어있던 귀신들이 막내 동생한테 왔다고 하더라고요. 막내 동생 말로. 그래서 막내 동생이 귀신 안고 한번 싸웠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돌아가실 때 엄마한테 붙어있던 귀신이 막내 동생한테 와서 이젠 네 차례야. 동생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 사연자분인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좀 가벼운 사연이겠구나 했는데 이제 동생 저도. 얘기 넘어가면서 알겠는 게 뭐냐면은 몸에 붙어 있으니까. 네, 뭐 동생 분께서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를 간 게 먼저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먼저예요. 사이비 종교에 먼저 간 게 그게 먼저예요. 먼저? 근데,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어머니가 이걸 또 하고 계셨고 그 증상이 오래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님이 근데 좀 제가 좀 진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머니 원래 종교가 어디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야,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귀신 많이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어머니도 네. 붙어온 거잖아요. 음, 근데 종교령이잖아. 음.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야. 너 잘 생각해봐. 어머님이 말한 건 저기는 이제 뱀이라 그랬고. 뱀도 있고 뱀도 있고 여러 가지 개영도 있어요. 있고 네 누가 보낸 영도 있다 약간 이런 음,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이거는 뭐 가서 봐야겠지만은 얘기를 유추해 보면은 뭐 그 있는 무당이 종교령이 묻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종교령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쵸, 일단은 봐야죠. 말 한마디잖아.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제 어머니께서 기독교였고 그리고 천주 기독교 묘지에 이렇게 지금 모셔져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동생이 네.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둘 중 한 가지 아니야. 저쪽에 있는 어머니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귀신을 받아들였던가 아니면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에 엄마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던가. 아, 느낌? 뱀이잖아. 묘사기라 그랬대. 그러니까 둘 중에 근데 하나. 동생이 썼던 일기에서는 어머님을 그리워해서 어머님을 받아들인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 사이비 종교에 다녔을 때 사이비 종교에서 누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누가 본인이 성령이라고 하면서 본인한테 나타났다고. 그 일기를 제가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려도 되나요?
민감한 부분만 좀 가리면 아니 그냥 한 문장만 네, 한 문장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 있지 메일이? 진짜 먼저 얘기해드려. 죄송하지만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어. 어머님 돌아가실 때를 얘기를 하자면 네. 어머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상한 증세가 있으셨다가 이 정신분열증 같은 증상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막 밥을 아예 안 드시고 마실 것도 아예 안 드시고 가만히 계속 누워 계세요. 네네. 그러다가 그때쯤이면 저희가 그냥 병원에 다시 입원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린 나이였어가지고.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하셨었어요? 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셨었어요. 네. 그 원인이 그러면 네. 원인이요? 네네네. 돌아가신 원인. 네. 아무것도 안 드시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가만히 누워만 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어머님 손을 잡고 육성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제발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제 손을 팍 뿌리치면서 지금 이 여자를 죽이고 있는 건 너야. 라고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누구야? 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그냥 의학적인 정신분열증이 아니라 귀신 들림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느껴가지고 엄마한테 너 누구야? 라고 했는데 그 너 누구야? 라는 말의 답변이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님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어머님이 갑자기 서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갑자기 어머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에.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서 일어설 힘도 없으실 텐데 갑자기 일어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여기서 뭐 해? 이랬더니 그 누구누구 씨 저기 누워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어머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누구누구 씨 저기 누워 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누구누구 씨야. 엄마가 누구누구 씨라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아니야 저기 봐봐 저기 누구누구 씨 여기 누워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를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는 다음날에 돌아가셨거든요. 다음날에는 그냥 아무런 진짜 움직임 자체도 불가능하신 상태가 되셔서 구급차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냥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막내 동생이 19살이에요? 20살이에요? 동생이 96년생이라 10대, 내가 암살이 좀 못해. 10대였던 거 동생이 몇 살인데 지금? 지금 96이니까 20살. 20살 지금 맞죠? 27살 만으로 지금 그러면 26세 됐어요. 그때가 딱 성인 될 때죠? 아니지 7년 전. 딱 성인이네. 그니까 뭐냐면 제가 왜 네. 이거를 지금 계속 물어봤냐면 형 네. 말대로 엄마를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얘네가 들어온 건지. 아니야 내가 읽어봤는데 네. 이 제보자는 엄마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 엄마가 그 편지에서 네, 일기에서 약간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가 죽길 바랬다라고 적어놨더라고. 어머님이 되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신 상태에서 그 막내 동생한테 너 20살 되면 영환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셨었어요. 그래서 막내 동생이 되게 힘들어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싫다, 나는 엄마처럼 살기 싫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엮이는 것도 싫고 이래가지고 나가 살겠다 해서 사이비 종교에 그냥 나가 살려고 그렇게 나갔거든요. 얘네가 그니까 지금 여지를 준 거야. 그니까 어머니한테 안 좋게 그렇게 하고 뭐 영환이 틀릴 거다 이게 아니라 딱 막내 동생이 표적이 된 거야. 어머니한테 있다가 표적이 되고 제가 봤을 때 넘어간 것 같아요. 아니 네. 그것도 맞는데 일단 이걸 내가 무당이 아닌데 얘기를 어떻게 좀 물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물어보는 게 제보자님 지금 여기서 지내세요? 네, 저 여기서 지내요. 저쪽 전구가 계속 나가죠? 근데 안 간지도 오래되기는 해가지고 새로 갈아도 여기- 많이 가요? 오래 가요? 새로 갈면? 여기를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거의 꺼두고 다니거든요. 천장 한 번만 보여주세요. 천장. 오케이. 그리고 그쪽 천장 말고 저쪽 여기 쭉 천장 보면서 뒤로 빠져주세요. 네네. 천장 좀 볼게요. 뒤로 쭉 빠져주세요. 뒤로. 이렇게요. 거기도 천장 보여주세요. 거기도. 서 있는 곳이요? 네. 위에 쭉. 그냥 바로 위. 네, 바로 위. 그냥 천장 쭉 보여주세요. 그 바로 위. 그리고 거기서 돌려서 부엌 쪽으로 좀 걸어가 주세요. 네. 이렇게요? 네네. 쭉 가주세요. 천장 좀 볼게요.
자 이제 거기서 부엌 쪽으로 천천히 내려줘요. 천천히. 내려요. 네네 천천히. 됐습니다. 네. 일단 천장 쪽 라인은 일단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동생이 받아들인 거냐 표적이 된 부분이 네. 엄마 때문인 것 같아. 아니, 저는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부분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었을 때 가장 그 마음이 열려 있는 오히려 어렸을 그쵸, 때부터 이제- 마음이 열려 있던 게 셋째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찍은 거네. 그러니까 그거 같아. 그러니까 그거 어머니가 찍은 것도 있고 지금 붙어 있던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어머니 다음 차례를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단어는 진짜 안 쓰거든요. 죽을 사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얘가 사기예요. 근데 죽을 얘는 사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제가 이 말이 되게 네. 무거웠어요. 죽을 사기는 만나기가 힘들어요. 사람을 죽이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 사기는 있지만 죽을 사기는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무속인이 하고 실제로도 이제 저희 나라에서 구마의식을 하거든요. 그 사기에 대해서는 무속인도 손을 대지만 신부님들이 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마의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네네. 그래서 얘는 사기예요. 그리고 천장으로 다니는 거. 어. 천장에 길이 나 있어요. 천장이고 그러니까 얘는 힘이 들어와서 죽여요 사람을. 그리고 다음 타겟팅을 갑니다. 말 그대로 악마와 같은 존재예요. 저 사기 처음 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붙었다고 했잖아요. 왜 사기라고 판단했냐면 이 힘이 영매든 아니든 영안이든 아니 떠나서 그냥 붙어 들어온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하루 만에 안 끝나요, 제보자님. 이거 쉽지 않아요. 어. 이거 제가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사기를 손을 잘 안 대요. 왜냐면 네. 이게 과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무속인도 솔직히 이거 굿딱 끌고 가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 오래 싸워야 돼요, 얘들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제보자님 동생분 만나갖고 끌어내잖아요. 네. 끌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를 빼내야 되는데 안 빠져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보자님? 우리가 이제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제보자분이 저희를 나쁜 놈 만들려고 이제 이간질이 시전을 이제 그런 게 네. 시작이 돼요. 저희와 전쟁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사랑하지만 어머니가 죽길 바랬다. 이 전조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저희를 이간질하기 시작하고 저희가 나쁜 사람이 돼요. 이걸 알면서 가야 돼요, 저희는. 아, 네. 근데 진짜 이거 동생분도 지금 네. 보니까 이미 내적이나 이런 거 다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네. 끝났다라는 얘기가 이미 몸은 지배 당했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네, 네. 지금 이 내용만 들으면은 왜냐면 뼈까지 씹어 먹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미 힘이 다 된 애들이라. 이거는 법적으로 서류 다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이거 자- 이제 어떻게 해서든 영상물 남겨야 되고 증거 부분 증거 다 해야 돼요. 남겨야 되게 돼요. 쉽지가 않아요. 네네네네. 사기는 원래 증거를 남겨줘야 돼요. 저희가. 네네네. 무속인도 마찬가지. 왜냐면 사기라는 게 되게 근데 나는 솔직히 진짜 말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돈을 줘도 안 해요, 무당들이. 이거 안 해요. 왜냐면 네. 잘못 꺼내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야. 진짜 이거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보자분 동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오 마이 갓. 진짜로. 만만의 준비를 네.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혓개무로 네.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기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저는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시대가 흐르면서 그 사기들은 많이 소멸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얘는 그거 다 가고 이제 저희랑 진짜 해야 돼요. 네. 근데 네. 이분이 의외로 가까운 데 있어. 아 그래요? 네. 그나마 다행이다. 주소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알아? 어딘데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그랬잖아. 거기 부근이요. 거기야. 아니 그게 거기야. 그 동네가 좀 그래. 만약에 이게 진짜 종고령이 맞잖아. 맞으면 여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뭐냐면 미군 기지가 있었던 데다 보니까 종교가 같이 들어왔었어. 그래서 걔도 그 좀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 내용 보고 여기 어디 하고 주소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똑같은 동네인 거야. 저는 도와드릴 수 있는 한 도와드릴게요. 일단 제보자님 근데 네. 진짜 마음에 준비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당몽기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오케이 했던 게 뭐냐면 제보자분이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 있어요. 얼굴 공개 다 한다고.
미리 네. 선조치를 다 하셨더라고 저희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이게 자그마한 스케일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그냥 일단 이거 자체가 저희가 몇 년을 붙잡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거를 누가 할지도 모르겠어. 사실상은 그래요. 저기 누가 총대맬 건데 라는 부분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선생님들한테 일단 물어봐야 되고 아 희원 씨 이건 아니야 라고 다 손절할 거야 아마. 근데 이거 솔직히 다 손절해. 저도 만약에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손을 안 대는 네. 게 맞아요. 왜냐면 여지껏 진행했던 빙의 치료랑은 천지 차이예요. 이거 사기와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바로 화선이가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한 도와드릴게요. 뻥이야. 진도. 아니 왜요? 진도가 있습니다. 김영 쌤이 또 계시죠. 네. 너 화력신녀가 있구나. 귀신들을 줄줄이 빌나같이 끌고 다니는 형국이었다. 바로 확인하세요. 네. 일단은 제보자님 우선은 알겠고 저희가 네. 이거에 대해서 스케줄을 한번 짜 볼게요. 저희가 일단 제보자님 네네. 우리 제보자분이 좀 억텐션이 있네. 자기 상처를 좀 가리려고 하는 부분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짜 보겠습니다. 대신에 이게 확답은 네. 아니에요. 네네네. 뭐든 해봐야죠. 나도 눈물 나려고 그래. 울지 마. 울지 마요. 제발. 네,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그러면은 네.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운 밤 되세요. 네. 나 좀 울고 올게. 진짜 근데 이거 머리 아프다. 야, 이 사람 진짜 절실한 게 보여. 그거 어떻게 도와드리긴 해야 되는데 계속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막내 동생이 20살 될 때쯤에 타겟팅을 바꾼 건데 이게 뭐냐면 제보자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어머니 숨을 끊을 때가 됐으니까 다음 행선지를 정한 거예요. 막내 동생으로. 니들이 그렇게 잘 알아? 말년 들어. 말년 들어. 니들 그렇게 잘 알아? 니들이 그렇게 잘 알아? 뭘 알아? 니들은 이제 이 심장 안에서 못 타들어가면 내가 담배 한 줄 못 타면 그때 더 칼이야 신새끼를. 내가 왜 갔느냐. 야 지금 니들 데려가서 만나 빨리. 각시가 누구냐? 비용이처럼 이유야. 니도 목에 관 들었을까? 목에 가진 사람 하나 잡아. 여기 독동 말기를 뭘 먹으니 아무것도 못 찍어.
방금 예수님 발톱 제대로 밟았다. 보여? 이게 예수님 발톱이야. 이게 뭐야? 신들아. 내가 왜 이것까지 웃었는지 알아? 별털 두고 하려거든. 그래서 아무도 내 진짜 털 절대로 제대로 들어본 적 없어. 알아? 나는 고개만 숙이면 바로 이렇게 하고, 고개를 나와서 치켜 세우면 이렇게 성장해. 안 그러면은 나 아무것도 못해. 근데 지성이 과연 나한테 닿긴 닿을까? 한번 해봐. 야, 따라하기만 하면 다 된다며. 나무아미타불 신령님이 보아라. 나무아미타 신령님이 보아사.